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주택가에 오테로 씨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뭔가 수상한 물체가 떨어졌는데요. CCTV가 흔들렸을 정도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소문을 냈는데 그 물체가 바로 우주 쓰레기 잔해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 수다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알레한드로 오테로 씨의 집 지붕 위로 엄청난 경음과 함께 기이한 물체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 때문에 천장도 뚫리고 그다음 2층 바닥까지 뚫렸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별똥별이었을까? 운석이라도 주스면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상한 물체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이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의 최은정입니다. 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위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행성과 같은 자연우주 물체들이 지구랑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우리한테 어떤 위험을 주는지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우주 쓰레기 얘기가 처음엔 상상도 못하고 좀 있었다가 예전에는 언젠가부터 뭐 영화라든가 사실 뭐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승리호도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오테로 씨 집에 떨어진 것도 우주 쓰레기였던 걸까요? 네, 올해 이제 3월에 그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주택가에 오테로 씨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뭔가 수상한 물체가 떨어졌는데요. 당시 그 굉음 소리에 CCTV가 흔들렸을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닥을 뚫고 그 떨어진 물체들을 보니까 좀 수상했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소문을 냈는데 그 SNS에 올렸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사에서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예측을 했었던 우주물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물체가 바로 우주 쓰레기 잔해였던 겁니다. 이미 나사에서도 이거는 쓰레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네요. 물론 그게 그렇게 주택가로 떨어질 것까지 예측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물체를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요. 2021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 쓰고 이제 버려지는 배터리들을 모아놓은 배터리 팩이 있었는데 그 배터리 팩을 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떨어뜨렸거든요. 2.7톤짜리. 네, 2.7톤짜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제 다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구로 낙하를 시킵니다. 속도를 좀만 줄이면 알아서 낙하를 해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속도를 줄이기는 어렵고 네. 인공위성처럼 초속 7km 정도를 돌다가 지구로 떨어지는데요. 이때 초속 7km라고 하면 시속으로 하면 27,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이 빠른 속도에 2.7톤이나 되는 크기다 보니까 대기권에서 떨어질 때 많은 부분이 타기는 합니다. 마찰열로 거의 한 3,000도 이상 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우주위험감시센터에 계시니까 이때 요 나사가 이렇게 그냥 궤도 돌다가 알아서 떨어지게 하는 이 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나름의 표준 절차인 건가요? 표준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나름의 절차를 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낙하를 시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그대로 붙여놓든지 아니면 어차피 떨어져요. 네. 그렇죠. 네네. 갖고 올 수도 없고. 네, 가지고 와서도 뭐 지구에 버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7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서 지구로 가져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국제우주정거장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고도에 우선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지고 나면 그건 똑같이 인공위성처럼 이제 궤도를 도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와 별개로 앞으로 한 30년 후에 약간 훨씬 심할 것 같은데 실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요?
우주 쓰레기는 결국엔 인간이 우주로 보낸 물체들 중에서 임무를 다 하고 나서 버려진 것들이 보통 우주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고 나서 다 쓴 인공위성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 뭐 하나의 큰 물체가 남아 있겠지만 우주 공간이라는 곳은 이제 온도가 뭐 영하 200도였다가 영상 200도였다가 그리고 많은 우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폭발 위험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파편들이 남겠죠. 그렇죠. 네. 그런 파편들도 우주 쓰레기가 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네, 그런 사례가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또 이번처럼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또 버려집니다. 뭐 변이라든가. 네. 우주 정거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사용한 정말 장갑들도 공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것들도 다 쓰고 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임무를 다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위치라도 추적이라도 되는데 폭발을 하고 나면 잔해들은 또 파편화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래비티 같은 걸 보면 그 뭐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폭발해서 이 우주 쓰레기 확 덮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제 나사의 그 항공우주공학자인 도널드 캐슬러라는 박사님이 그 발표를 하셨던 논문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게 1978년에 발표됐었어요. 예전이네요. 굉장히 예전이죠. 당시에는 이런 우주 쓰레기의 위험 또는 이렇게 충돌 위험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물체들이 폭발하거나 또는 이제 충돌 위험이 있으면 그 파편들이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겨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쏘아 올리는 많은 인공위성들의 위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파편들로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되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캐슬러 신드롬, 캐슬러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요. 2009년에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이리디움 위성과 그다음에 다슨 소련의 코스모스 위성이라는 두 위성이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부딪혀서 거의 한 2,000여 개가 되는 파편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혼자서 그 스페이스X 혼자서만 쏘는 위성이 이렇게 많은 걸 알면 과연 하나하나 추적을 하고 있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네. 그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점점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 이제 천문연구원 우주여행 감시센터가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우주 쓰레기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측을 통해서 특히 이제 뭐 망원경을 통해서 또는 레이저 같은 이런 관측 장비들을 통해서 우주 물체를 찾아내고요. 그 우주 물체들의 궤도를 알아내게 되면 적어도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피해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리듐 위성과 코스모스 위성이 충돌했을 때 2,000개 이상 파편이라고 하시네요. 그게 좀 놀라운 게 2,000개 이상이라고 파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2,000개 이상의 파편을 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찾아냈다는 거죠. 근데 말이 쉽지 지상에서 어떻게 세요?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우선은 레이더라는 장비는 전파를 이용해서 우주 물체들을 찾아내는데요. 지상에 이제 많은 레이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지나가는 10cm급 이상이 되는 물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번호를 매겨놔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물체들 중에서도 또 일부는 망원경을 통해서도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별을 관측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도 관측을 합니다. 그럼 일단 관측을 해서 어떻게 청소를 과연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면 등록을 하겠죠. 네, 등록도 하고 폐기하는 절차도 갖겠죠. 그런 이제 일련의 절차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을 할 때에도 앞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기금이라도 마련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생기면 그 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공위성들을 개발을 할 때는 보험을 들어요.
보험. 네, 그래서 그 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통해서 앞으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비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주 발사체 같은 것들은 올라가면서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 보험을 듣고 하긴 하지만 결국엔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보상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영화 승리호 같은 걸 보면 그걸 청소하는 분들이 나와요. 네. 물론 그 영화는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기술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로봇팔을 뻗어서 그 이상을 잡아가지고 오는 방법, 또는 그물을 쳐서 하는 방법, 자석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멀리서 레이저를 쏴서 궤도를 변경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약간 밀어주기만 해도. 네, 그래서 궤도를 바꿔서 좀 안전한 장소로 떨어뜨리는 거죠. 또는 정말 뭐 하나하나 도킹을 해서 정말 가서 둘이 붙여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사업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하나의 블루오션 영역으로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처리하는 산업은 결국엔 인공위성을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 회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 이제 회수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성을 발사해 보는 거죠. 현재는 그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영역에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되는 영역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우주 쓰레기를 결국엔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찾아내는 부분도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설치를 해서 그 망원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파는 거죠. 괜찮은데요, 그것도? 네. 그리고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레이더를 설치를 하고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그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국가나 다른 정부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에 파는 그런 산업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산업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로서 모든 국가들, 특히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우주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주 지속 가능성. 네. 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도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한정된 영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주 지속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우주 위험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또 필요하겠죠. 듣다 보니까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 덕분에 외계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중요한 이슈에 많은 정부 관계자 또는 국민들까지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용할 영역들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영역들에 대한 문제들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동참을 해야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그 우주 개발의 영역들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선도하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몇몇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우리도 정말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또 다른 빈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 우주의 지속 가능성을 좀 보장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인류를 위한 기술에 우리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씩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특별한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 특별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